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화수분처럼 돈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새로운 손님이 창출될 수 있을까? 결국 있는 거 나눠 먹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너무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사우디 진짜 엄청나게 부자 나라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아람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졌다. 그런 얘기도 있고 사우디도 고민이 많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우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 2009년부터 10년 넘게 사우디 현지 법인장으로 계셨고 최근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책도 번역하신 박인식 전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로 먹고 사는 나라, 이거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건 원유로 올리는 수입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예, 원유로 올리는 수입을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면 매일 생산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 내수로 쓰고 이제 수출하는 양이 또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개 한 720만 배럴 하루에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 유가 곱하고 365일 곱하면 대체로 이제 값이 나오죠. 물론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는 없는 건데 미국 에너지 정보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한 3천억 불 정도, 그 전에는 한 2천억 불도 채 안 되고 2020년대 그때 한참 저유가로 고생할 때가 1,000억 불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근데 사우디의 1년 예산이 3천억 불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은 사우디가 원유로 수입해서 올리는 그 수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지요. 네. 그러네요. 진짜 이 사우디의 재정 항상 튼튼할 것 같은데 1분기에 재정 적자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공개된 자료 중에 네. 균형 재정 유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브레이크 이븐 오일 프라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재정의 대부분,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석유 수입으로 이제 올리기 때문에 그 국가 재정이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유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균형 재정 유가라고 하는데 그게 2014년에 균형 재정 유가보다 높던 것이 유가가 그 다음에부터 그 아래로 계속 떨어지다가 작년에 잠깐 이제 균형 재정 유가를 넘어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지금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산을 해서 900만 배럴 정도로 유지하겠다고 하던 계획을 9월 달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85불 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균형 재정 유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네. 아까 이제 사우디에서 원유로 거의 모든 수입을 올리는 줄 알았더니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주로 사우디에서 어떤 부분에서 또 수입이 있을까요? 사우디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한 2018년, 19년 정도까지는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눠서 이제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대개 석유 수입 최근 한 2010년대 후반에서 2020년대 초반까지는 석유 수입이 한 전체 재정 수입의 70% 정도 됐었는데요. 국가 재정을 발표할 때는 석유 수입과 비석유 수입으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세금 외 수입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사우디 입장에서 어쨌든 어느 정도 유가가 유지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때도 굉장히 많았던 걸 보면 지금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형 사업도 있고 또 국가 재정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운영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가 이제 산유국이라서 돈이 많은 줄 대부분 알고 계시죠. 돈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화수분처럼 돈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3천억 불 정도 되는데 지금 1년에 석유를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이제 그 정도 불과하고 우리는 내용 사업만 지금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 네움 사업 못지않게 사우디에서 좀 추진하겠다고 벌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만 해도 그 네움 사업은 지금 5천억 불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이 뭐 2배 정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더라도 지금 사우디 정부에서 하겠다고 벌린 계획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0조 정도가 넘지요. 그 사업을 이제 국가 재정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발주하는 공사를 그냥 전에처럼 이렇게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된 게 꽤 많습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발전소인데요. 발전소 건설비를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디벨로퍼라는 사람들이 입찰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그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까지 해서 이제 전력을 공급하면 그때 공급한 전력에 대한 수요자의 그 전력비, 전력 요금을 받아서 이제 회수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이제 IPP라고 해서 독립 전력 공급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된 게 적지 않고요.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네움 사업인데 네움 사업을 주관하는 게 공공투자기금 PIF라는 우리가 흔히 국부펀드라고 얘기하는 그 자금인데 그것을 관장하는 총재가 네움 사업은 30% 정도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을 하고 70%를 외자로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수차례 그런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방한에서 그 네움 전시회 때 이제 오셨던 그 네움의 CEO도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하는 가운데 투자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사업은 대체로 투자 사업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나라들은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렇게 재정을 운영하는데 국민들한테 바랄 수 있는 어떤 재정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15%로 늘어난 이제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세원이고요. 그거 말고는 뭐 아직까지 소득세가 없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한 3,500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외국인이 1,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자국으로 송금하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붙인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그걸 세금을 매기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를 한 적은 없고 우리는 그런 걸 검토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그거를 강제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제 요즘에는 외국인 부양가족세라고 해서 부양가족 한 사람당 얼마씩 한 사람당 한 12만 원, 13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뭐 1년 같으면 한 150만 원이 넘죠. 네. 그런데 뭐 부양가족이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서너 사람 되면 그것도 한 6, 700만 원 되니까 이미 뭐 세금이라고 이름이 붙지는 않았지만 세금과 다름없는 돈을 거두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사우디라는 나라를 놓고 보면 의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쓸 때는 많고 수입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빈살만 왕세자의 재산을 보면 아니 물론 이제 재산이 얼마인지 이게 또 국가 재산하고 막 혼재돼 있으니까 도대체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추정에 하면 2조 달러다 3조 달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왕세자 재산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게 된 이유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사실은 왕세자 재산이 얼마냐고 하는 건 그 재산의 규모보다는 그게 가지고 있는 함의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권력을 잡은 건 길게 봐도 10년이 안 됩니다. 길게 10년이라고 잡고 보면 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500조 원 정도 되질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매년 250조씩 벌어야 하는데 제가 번역한 책에도 이제 그 사람이 뭐 주가 조작 같은 걸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사실 뭐 사우디의 증권 거래소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서 올릴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결국은 1년에 250조 원을 재산을 모아야 10년에 지금 그 재산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축제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국가의 재산을 내 재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왕세자가 자기의 자의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규모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돈을 모아서 그 돈이 되었다기보다는 국가 재산이 됐든 무슨 재산이 됐든 있는 돈을 자기 돈으로 여기는 뭐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우디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제 큰 문제는 사우디의 정치 구조상 국왕이나 국왕을 대신하는 왕세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나 기구나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전제 군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왕세자의 재산을 거론할 때 저는 그 왕세자의 재산 뒤에 숨은 원래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관점이 그렇게 자기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우디가 그동안 내세웠던 특히 빈살만 왕세자가 내세웠던 사업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청사진들을 갖고 있고 세계 관심을 정말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제대로 달성한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옴에 필적할 만한 사업을 했던 적은 없고 네옴이 지금 5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뭐 몇백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한 몇십 조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을 벌린 적은 몇 차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서해안에 그 우리나라 부산 같은 제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타 도시 북쪽에 인접해서 그 킹 압둘라 경제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상당히 많은 200만인가 그 인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큰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미 진척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현재 뭐 몇만 명 수준인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제타 그 도시에 그 킹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라고 알려진 walid bin 탈랄 왕자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마일 하이 빌딩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높이가 1마일이니까 1600m가 넘는 건물을 짓겠다 그러다 그것이 이제 1000m로 낮춰서 그것도 벌써 착공한 지 한 5, 6년이 넘었는데 몇 년 전에 중단돼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리야드에 킹 압둘라 그 경제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벌써 한 15년 돼 가는데 이제 조금씩 그 활성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목표대로? 국왕이 바뀌면서 국왕이 이제 서거하고 뒤에 국왕이 오면서 이제 중점을 두는 게 좀 달라지기도 했고 또 거기는 어떤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추진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왕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되다가 국왕이 뭐 관심이 좀 떨어지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그러면 그게 제대로 추진 안 되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우디 어쨌든 재정이 생각만큼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고 무한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 그렇다면 무함마드 빈 살만 지금 여러 가지 진짜 어마어마한 목표들을 갖고 있는데 사우디 재정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네옴일 경우에 30% 이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고 70%는 이제 투자를 유치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네옴 사업이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것이 예산이 5천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0조, 한 65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그거의 30%를 국가 재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1,500억 달러쯤 되죠. 200조에 육박하는 돈인데 그것뿐 아니라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는 사우디 정부의 1년 재정이 3천억 불 정도인 상태에서 그게 10년에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도 매년 20조 정도씩 들어가야 하는데 과연 그 비용을 조달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염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거대 사업이 굉장히 관광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옴은 뭐 관광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발표한 거 보면 뭐 레저타운을 아주 세계적인 레저타운을 개발하는데 640억 달러. 그다음에
왕과 발원지 디리아를 복원하는데 500억 달러, 홍해 리조트 300억 달러, 뭐 선사 유적지 뭐 15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네옴 바로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아룰라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단지인데 거기도 지금 150억 달러 들여서 개발하고 있고 거기 바로 또 인접해서 홍해 개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홍해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300억 달러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 아시르라는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이제 3,000m 넘는 고지를 국립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하고 또 수도 옆에 그 키디아라고 뭐 640억 달러 한 80조 정도 들여서 이제 레저타운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대 사업이 굉장히 관광 쪽에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하고 있는 이제 이집트도 그렇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나 아부다비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펼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들에 우선 사람이 좀 찾아와 줘야 되는데 그런 손님이 말하자면 새로운 손님이 창출될 수 있을까? 결국 있는 거 나눠 먹기가 아닐까? 그렇다면 너무 그 위험한 투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관광 사업에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주 직접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광 사업일 경우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사우디가 이런 개혁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굉장히 시적절한 가기는 한데 저는 그 방향이 이게 아니라 사우디가 잘할 수 있고 또 잘하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관광으로 잡은 게 옆에 두바이가 관광으로 성공한 거 보고서 도시국가 따라하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 게 있죠.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굉장히 이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체급으로 보면 뭐 이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 체급이지만 어쨌거나 그 두바이가 그 사우디보다는 더 이름을 냈고 또 이제 도하 월드컵 때문에 정말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도 체급이 비교가 안 되는 도하가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을 얻고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왕세자도 그런 욕심을 경쟁심 같은 게 좀 생기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거기서 뭔가를 했을 때 그들과 같은 거를 한다면 결국 나눠 먹기가 돼야 되는데 저는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사우디의 상황 그리고 빈살만의 여러 가지 이 봉착해 있는 난관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박준...